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부자 아저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무지로 인한 재난이다. 뉴욕으로의 정착 결정은 아내와 나의 학업과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도 잘된 것이었다.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수업을 들었다. 피곤하고 힘도 들었지만 돈을 버는 게 재미와 다국적인 기업의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 특별하게 살았다. 80년대는 돈 벌고 저축하는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은 시대였다. 은행에서 대출이나 남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허황된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주위에서 숙덕거렸다.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통용되는 분들이셨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렇다고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자랄 수는 없다. 콩 심는 땅에 팥을 심어 재배하고 많은 양의 팥을 수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전에는 그러한 시도를 할 생각을 아예 못했지만 요즘 나는 별별 생각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행한다. 태어나서부터 가난하여 그것이 운명이라 받아들여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대도 있었다. 육체 노동을 정신 노동과 비교하여 성스럽고 고귀한 직업이라고 표현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먹고 살아가는데 노력만큼 얻게 되는 보상이 적어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아직도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친다. 말로만 가르치니 허공에다 떠드는 격이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와 제조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모두가 돈 싸들고 힘든 육체 노동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린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이러려고 먹여주고 귀한 돈 들여 공부시키는 줄 아느냐고 타박한다. 사람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콩 심을 땅에 팥 농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수확을 많이 거두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살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힘든 농사도 귀해 보이기 마련이다. 가난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기존 것을 답습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경쟁자가 많다. 결국 남의 것을 뺏겨 모양만 살짝 바꾸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은 습관이다.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부자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다고 했다. 부자 되기는 어렵고 부자를 지키는 건 더욱 어렵지만 가난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쉽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책하고는 남이 되는 현실이다. 물론 학창 시절에도 입시 제도의 영향으로 고전 인문학은 물론 베스트셀러도 읽은 적이 언젠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담벼락을 마주하는 것처럼 견문이 좁고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며 지식도 키우고 견문도 넓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난도 단단한 성벽이 아닌 이상 무너뜨릴 수 있다.
쉽게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손목에 째어진 수갑처럼 더욱 쪼여드니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가난을 진단하여 벗어나야 한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내가 실증 내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직업인가? 둘째, 노동과 시간 대비 소득이 높고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셋째, 세상에서 재미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준비하는 시간과 사람에 따라서 짧을 수도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절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만족할 만한 수익과 지식을 갖추는 기간이 지나면 수십 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으로 변신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관련된 수십 개의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 나는 뉴욕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곳을 기웃거리며 금융 세미나와 부동산 포럼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공부를 했다.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한권을 보는데도 며칠씩 걸려서 처음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질 않았다. 결국 죽도 밥도 안 되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에게도 당분간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내는 그럭저럭 이해를 했지만 아이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외부와의 단절된 3년 책과 전문 서적을 끼고 씨름하며 과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금융과 부동산 지식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웠던 것에 연습과 검증이 필요했다. 이론과 실무에 전문가라 자청했던 과거의 내 실력은 형편없었다. 지난 3번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가난은 나의 무지로 시작된 것인지 사회와 남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누구를 시험에 삼아 숙제할 내용을 검증해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형제와 가까운 지인들도 나의 설명에는 수긍하는 기색이지만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답답하다 못해 내 자신 스스로 무기력해졌다. 결국 버티다가 주택과 건물을 압류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했다. 신용카드는 오래전에 정지되었고 대형은행 계좌도 동결되어서 시작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금융서류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아내의 신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뛸 듯이 기쁘기도 했지만 지난날의 나의 무지와 오지랖을 비웃었다. 내 처지가 멍청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엉엉 소리내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부동산은 매입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융자를 받을 때 아내의 이름도 공동 명의로 명시한 줄 알았다. 당시엔 잘 모르기도 했고 부동산 매매를 끊임없이 한 것 같아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아내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모든 서류엔 내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다. 등기부 서류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냈다. 아내의 신용은 망가지지 않았고 신용 등급도 상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신용카드로도 공동명의 카드가 아니었다. 아내는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나의 신용 한도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수년간 바보같이 아내의 명의로 금융거래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형제들에게 아쉬운 부탁만 했던 나의 무지가 뼈저리게 가슴에 사무쳤다. 다음 날로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내의 명의로 다시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었고 신용카드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같았다. 타국에서 처음으로 하늘 냄새를 마음껏 맡았다.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도 배도 든든하고 가슴도 뿌듯했다. 더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떠올랐다. 불행하게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힘들면 핑계를 대거나 틈만 나면 공경에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일시적인 수익 감소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난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다만 다르게 생각해야 할 뿐이다. 슬로건의 캠페인을 성공시켜 세계 매출 1위 기업을 일구었다. 주거래은행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존경하며 따랐던 선배 기업가인들조차 이런 사실을 알려주질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당시 그들의 모습과 표정으로는 그러한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업 실패 후 나는 일종의 살생부를 갖고 있었다. 다시 재기에 성공하면 나의 파멸과 관련되는 기업가,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승승장구했던 지인들, 그리고 나의 간절한 애원과 도움을 외면하던 금융기관들은 내 행동과 관계없이 2008년 전 세계 글로벌 경쟁 위기 때 스스로의 몰락 소식을 신문 기자와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젊어서 실패하는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다. 나는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3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지만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다. 인생지사 세웅지마 고사성어가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일본의 대기업 중 하나인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3가지 성공의 비결을 가난과 무지에서 발견하였다. 3가지 성공의 비결은 은혜란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었다. 둘째,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을 했다. 셋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멘토로 삼았다. 나는 더 이상 남들과 세상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회를 비관하거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무지를 발견한 후에는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되었고, 놀고 여행하면서 돈 버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아웃소싱했고, 일부러 바쁜 시간을 쪼개 아내와 출장 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에게도 훌륭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였다. 매출도 크게 증가해서
아내와의 각종 특별한 여행도 1년에 여러 차례 다닌다. 꼭 먹고 알 먹고가 따로 없다. 힘든 가난은 나의 무지로 인한 재난이었지만 나의 참전 사기의 노력과 변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